대장암이라는 게 되게 그냥 크게 뭉뚱그려 대장암 이렇게 하는데 대장암의 어떤 위치나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대장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콜로렉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라지 인테스틴이라 해서 큰 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대장은 이제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 여기 맹장부터 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까지 해가지고요. 이걸 다 합쳐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학문에서 한 10cm 정도, 10에서 15cm 정도를 직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직장 부분하고 그 위쪽에 있는 장들 다 합쳐서 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합쳐서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총칭되는 말이고요. 이제 용어를 쓸 때 이제 우리나라의 말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직장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의 길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한 일반적인 게 이제 1.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내시경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뭐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대장 내신 길이가 160cm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직장을 왜 끝에 나누냐면은 직장암은 나중에 이제 직장하고 가까운 부분들은 자르고 나면 이제 장누라고 이제 밑에 변을 밑으로 옆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직장 부분을 좀 특별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대장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왜 이제 이걸 질문을 던지냐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대장 다 잘라도 되느냐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장은 다 잘라도 됩니다. 근데 소장은 다 자르면 안 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한 150cm 이하로 줄어들면은 먹어도 소화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 길이는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장의 주로 기능은 이제 수분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전해질이나 일부 지방산도 흡수를 하지만 이제 주로 기능들이 수분 흡수기 때문에 다 자른다 그래서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는 거 불편함이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수술한 경우에 이제 대장을 전체 다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에 이제 이렇게 층을 잘라서 보면은 안쪽에 이제 상피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상피층에서 시작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쪽 벽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장암은 저희가 선암입니다. 선암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부분 그냥 선암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요 제일 안쪽 층에 있는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암 중에서도 좀 일부의 이제 희귀암이라는 게 뭐 신경 내분비 종양이나 위관절 종양들인데 요 암들은 이 점막층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아래층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부분 일반적인 대장암은 선암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점막층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가 들어갈수록 병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원격 전이가 되면 이제 폐나 간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4기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림프절에만 전이가 있으면은 이제 3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진행되는 경고에 따라서 이제 병기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소장암도 있나요? 네, 소장암도 있습니다. 소장암은 굉장히 드물고요. 근데 왜 소장에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워낙 움직임이 많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되는데 소장암은 그래서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장이나 위는 저희 내시경이라는 이제 도구가 있으니까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소장은 직접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장암은 이제 빈도는 낮지만은 되게 진단이 늦어지니까 좀 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암은. 그래서 소장암도 있긴 있습니다. 가족력 유전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대장암 발병 비율 중에 가족 유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보여준 슬라이드가 네. 저희 대장암에서 가족력은 저희가 유전성암은 한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유전성암이 있는 분들은 뭐 어쨌든 자기 몸에 돌연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복부하는데 오류가 생기거나 암이 더 빨리 생기도록 하는 이제 그런 유전자들의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생기는 거고요. 가족성 대장암은 이제 일촌 관계에 있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한 15%를 차지하면서 이제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산발성 대장암이라고 해서 이제 혼자 걸리는 거죠. 나이 드시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왜 이제 유전성암이 중요하냐면 요 도표를 보시면은 가족성 용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올라가시면은 거의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대장암이. 유전성 비용종층 대장암도 용종이 많이 생기지 않는 대장암이거든요. 근데 요 암은 또 역시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의 비율이 올라가죠. 근데 정상인 같은 경우 보라색인데요. 정상인 같은 경우에 비해서 가족성 암도 살짝 올라갑니다. 일총관계 대장암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검진을 좀 자주 받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유전성 암인 경우에는 나이대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검진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족에 유전성 저런 대장암이 있었으면은 10대, 20대여도 받을 필요가 네.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성 용종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10대부터 용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이제 보통 부모가 이제 생겼던 나이보다 좀 더 일찍 10대 때부터 사실 내시경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뭐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학업 때문에 10대 때 수술 자체는 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가면 그때 수술을 보통 권유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 용종으로 있을 때는 양성혹인데 놔두면 이제 암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이제 미리 먼저 좀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미리 용종 같은 걸 다 떼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장을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자릅니다. 아까 이제 대장 다 잘라도 되냐 이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환자들은 아예 대장을 다 자르고요. 소장을 밑에다 항문에 붙여가지고 변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루도 잠시 차야 되니까 이제 젊은 나이 이제 그 수술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피하기도 하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부모나 뭐 다른 분들 친척 중에 이제 이런 암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겁이 나서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있을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오셔서 병원에서 이런 분들 검진을 하고 또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챙겨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유전도 그렇고 그 대장 쪽에 좀 염증이 있거나 이제 좀 장기가 약한 이런 분들도 좀 대장 관련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장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죠. 염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요. 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뭔가 암 전구 단계의 어떤 병구들이 보이면은 수술을 보통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이제 저런 크론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는 대장암 위험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변비가 있으면은 이게 뭐 독성 물질이 장에 오래 있으니까 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맞는 얘기일까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련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고 해서 뭐 대장암이 잘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치질 있으면 이제 대장암 잘 걸리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치질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치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혈변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배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착각할 수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는 치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치질 때문이 아니라 암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출혈이 이제 맞는 경우에 자주 이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이 대장암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그것도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실제로 병원에서 좀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유형? 공통점이 좀 보이는 그룹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만도가 조금 잘 드시고 비만 있는 그룹들이 이제 저희가 많기는 하죠. 뭐 상대적 위암에 비한다면요. 그래서 조금 체형들이 이제 있으시고 좀 비만이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른 사람이라서 안 걸리진 않아서 이제 일부 환자들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나이가 드신 경우에는 검진을 또 하기도 또 어렵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미 증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통 대장암이 이제 진행 중일 때는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하나요? 제일 큰 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증상도 없는데 발견됐다고 되게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대장암을 추측할 수 있는 이제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아까 이제 우측 대장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장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제가 흔하게 보는 게 빈혈입니다. 환자가 이제 검진을 했는데 빈혈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특별한 거고 체중 감소되고 빈혈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대장 내시경 해보면 이제 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빈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대장암은 이제 꽤 커야만 증상이 나타내고요. 좌측에 있는 건 이제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배변에 벌써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자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는 아예 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가 나죠. 피가 딱 이제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내가 뭐 문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대변에서 피가 난다 그래서 다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나 피가 나는데 대장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혈변의 제일 많은 원인은 흔히 말하는 뭐 아까 말했던 치질이나 이제 치열이라고 해서 찢어지는 병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이제 이 혈변들이 지속이 되고 계속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내시경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위치에 따라서 좀 예후도 좀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일단은 오른쪽인 대장암이 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꽤 크게 커질 때까지 키워서 이제 검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거는 어떤 유전자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비교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이 조금 대장암이 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좌측에 비해서. 그럼 발생 빈도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뭐가 제일 좀 많은 편인가요? 과거에는 직장암이 되게 많았거든요. 직장이 거의 50%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직장 쪽에 제일 대변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장 아까 10분의 1이잖아요. 전체 길이에.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50%를 차지하니까 이제 직장암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의 포션이 되게 많이 줄었고요. 이제 우측 대장암, 좌측 대장암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원인은 이제 검진을 하니까 그다음 좀 더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직장암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많이 예전분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수술 방식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 위치에 따라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암이나 이제 뭐 직장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장암에 있어서도 그 암이 있는 위치를 주변으로 해서 되게 한 작게는 5cm에서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암의 경우는 아예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건가요? 다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 가까울 때 결국 문제는 이제 괄약근을 살릴 수 있냐 문제거든요.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항문에서 한 5cm만 떨어져도 종양이 다 항문을 다 없앤 수술을 이제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미리 하고 좀 줄여넣기도 하고, 그다음 수술적인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지금 항문을 아예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없애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이 직장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잘 터지거든요. 수술 부위가. 그래서 그게 문합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뽑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영구 장르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조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증상 중에 소화 불량이나 이런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몇 달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있다. 이러면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체중 감소도 뭐 한두 달 사이에 뭐 4, 5kg 이상의 이제 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좀 요즘에 일부러 체중을 이제 감소시키는 게 좀 많이 목적이긴 한데요.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 좀 이제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